이렇게 먹어야 돼요. 묵은지 목살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살이 기름기도 좀 적당히 있고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묵은지를 준비해서 속을 조금 핥아주세요. 이렇게 손으로 살살 양념만 훑어주세요. 속을 조금 훑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김치 대가리를 딱 잘라주세요. 웍은 불을 켜서 살짝 예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봐서 예열됐으면 고기를 이제 넣을 거예요. 두툼하죠, 고기가. 아주 두툼하고 좋아요. 한 덩어리가 100g이 넘으니까 아주 두툼하고 좋아요. 이렇게 두툼하게 해야 고기를 구워놔도 고기가 뻣뻣하지 않고 부들부들하고요. 그래서 기름이 나오죠, 적당하게. 그래서 굳이 여기다 기름을 안 부어주세요. 그럼 제가 뒤집어 볼게요. 자, 노릇노릇해졌죠? 이렇게 약간 노릇노릇 되게끔 이렇게 묵은지를 위에 덮어요. 썰어서 해도 좋지만 기름기름하게 길게 하는 게 더 맛있어요. 들기름을 좀 넣을 거예요. 한 2스푼 정도 이렇게 부지런히 부어주세요. 위에서 안전하게. 이제 강불로 했던 걸 불을 약간 중불로 줄이세요. 그리고 뚜껑을 덮고 익혀줄 거예요. 여기에 수증기 딱 했던 게 다 걷어졌죠? 그럼 뚜껑을 열어요. 아이고야, 이렇게 많이 익었어요. 노릇노릇 할 듯이 이렇게 구워주는 거예요.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김치도 같이 살살살살. 그러면 이제 고기가 얼추 익었기 때문에 제가 고기를 가위로 여기서 자를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처음서부터 잘라서 넣죠? 처음서부터 잘라 놓으면요, 고기가 약간 수분이 많이 나오면서 질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기가 포근포근하거든요. 잘라볼게요. 그냥 내 맘대로 깍둑 썰기로 둥둥 그냥 크게 썰면 돼요. 또 금방 익어요. 김치도 이렇게 잘 익었어요. 팔랑말랑 할 때가 맛있어요. 불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탁 익혀주세요. 불은 지금 중불이에요. 고기는 이렇게 김치로 덮어주세요. 양념 새 냄새 살짝 나죠? 그럼 이제 다 된 거예요. 배추김치는 앞접시에 넣어서 이렇게 잘라 드시면 돼요. 위에다가 이렇게 써볼게. 정말 쉬워요. 간단하고 묵은지하고 목살만 있으면 끝이에요. 들기름을 넣으면 고기가 더 구수해요. 마지막으로 요새 이 대파 맛있잖아요. 이거 좀 위에다 이렇게. 그럼 이 생대파가 또 싹 씹히면서 아주 신선해요, 맛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묵은지 목살찜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쉽죠?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등어 묵은지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을 좀 이렇게 털어주세요. 씻지는 말고 이렇게 깔끔하게. 배추를 이렇게 편편하게 잘 피세요. 그런 다음에 토막 낸 고등어를 놓고 이렇게 싸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감싸줘요. 그리고 냄비나 웍에 담아주세요. 이렇게 김치를 깔고요. 고등어를 씻어서 물기를 쩍 뺀 다음에 이렇게 감싸요. 그러면 김치가 갖고 있는 양념을 고등어에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등어에 약간 기름진 그 기름기를 배추가 머금어요. 김치는 김치대로 맛있고 고등어는 고등어대로 맛있어요. 오늘도 고등어 대가리는 안 버리고 싹 손질해 갖고 왔어요. 아가미 싹 떼내고. 요게 들어가야 어떠죠? 생선 조림이 맛있다 그랬잖아요. 남은 김치는 그냥 탈탈 털어서 양념 털어서 위에다 이렇게 덮어주세요. 가을에는 뭐 대파가 최고의 양념이니까 어서더서 썰세요. 이렇게 위에다 올려주시고요.
물을 붓고요. 고등어를 푹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좀 넉넉히 잡았어요. 고추장 2스푼, 마늘 1스푼, 생강청 약간, 진간장 그렇게 해서 여기서 부으세요.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이렇게 들기름을 넣으면은 고등어를 졸여 놓으면 고등어가 훨씬 더 감칠맛 나고 비린내도 잡히고 그래요. 뚜껑을 덮고 센 불로 한번 끓여 주겠습니다. 아주 잘 졸여지고 있죠? 이제는 뚜껑을 열어 갖고 국물을 이제 졸여 주면 돼요. 계속 이렇게 끓여주면 되나요? 그렇죠. 이게 약간 국물이 약간 멀겋죠? 네. 이게 약간 짜작짜작 할 때까지는 졸여줘요. 만약에 뭐 단 게 좋다라면 이때 설탕을 조금 넣으셔도 돼요. 익었는지 한번 볼게요. 딱 넣고요. 이렇게 고기가 잘 익었어요. 완전 살은 아주 포들포들하게 그렇게 익었죠? 고등어찜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살 감자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감자탕 하면 일단은 너무 맛있는데 좀 번거롭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순살을 갖고 감자탕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앞다리살인데 그냥 너무 작게 썰지 말고 큼직큼직하게 써세요.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냄비나 웍에 넣어주세요. 여기에 고춧가루 이렇게 넣고요. 들기름을 좀 충분히 넣는 거예요. 돼지고기와 그 들기름은 같이 하면 너무 구수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강불 말고 중약불에서 살짝 고기가 표면이 익도록 볶아주세요. 이러면 단맛이 안 빠져서 끝까지 고기에 맛있는 맛이 고기 속에 쏙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고춧가루를 넣어서 살짝 볶게 되면 생 고춧가루를 넣는 거와 달리 날 고춧가루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넣고 볶아주는 거예요. 소리 들리시죠? 익는 소리. 자, 이제 들기름 향도 확 올라오고 자작자작 익고 있어요. 이때 육수를 부을 거예요. 이거는 시판용 사골 육수예요. 요 사골 육수가 들어가면 감자탕에 구수한 맛이 나거든요. 뼈맛을 대체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손쉽고 맛있게 감자탕을 집에서 끓여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뚜껑 덮어서 살짝 한번 끓여주겠습니다. 감자탕에 들어갈 대파는 어슷어슷 썰어주세요. 대파 좀 넉넉히 넣으면 아주 시원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감자인데요. 감자가 너무 크면 이제 잘 안 익으니까 먹기 좋은 크기로 살짝 반 나눈 다음에 살짝 면을 쳐주세요. 살짝만. 그냥 넣어도 되지만 여기 익으면서 여기가 으깨질 수가 있으니까 그럼 국물이 너무 텁텁해져요. 그래서 살짝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막 끓고 있죠? 이럴 때 감자를 먼저 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자의 표면이 익을 때까지는 뚜껑을 덮지 말고요. 살짝 표면을 익혀주세요. 이렇게 보면 감자가 하얀 게 약간 노리끼리하게 겉표면이 익었단 말이에요. 살짝. 그러면 이제 뚜껑을 덮고 잠시 감자를 삶는 거예요. 이 국물에. 우리가 감자탕 하면 저기 우거지를 갖고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묵은지를 제가 양념을 싹 털어내서 씻어서 이렇게 꼭 짰어요. 꼭 짜야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좀 쪽쪽 찢어주세요. 이게 양념을 깨끗하게 털어서 감자탕에 넣어야지 양념이 좀 붙어 있는 대로 넣으면 잘못하면 김치찌개 같은 맛이 나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혹시 이게 너무 짜다 그러면 물에다가 좀 담궈서 간을 조금 빼는 것도 좋아요. 맛있는 냄새 나지? 오, 감자탕 냄새. 자, 이때 묵은지를 넣어요. 이때 사골로만 하기에는 국물이 좀 작으면 그냥 생수를 넣어서 물을 양을 맞춰요. 사골 있으면 사골 다 사용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배추김치가 폭 익을 때까지 끓여주는 거예요. 자, 다진 마늘. 이때 된장을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 된장이 들어가면 김치도 잘 물르고 간도 또 되거든요. 그래서 된장을 조금 넣어갖고 이렇게 같이 끓여주면 돼요. 배추가 푹 물러야 하니까 너무 강불로 해서 국물을 다 다려는 것보다 불을 중약불로 해서 살짝 다리듯이 끓여주는 거예요. 살짝 졸으면요. 요때 들깨가루를 넣을 거예요. 들깨가루는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시면 좀 넉넉히 넣으셔도 되고요. 나는 그렇게 안 좋아한다면 한 2스푼 정도 하면 딱 맞아요. 너무 이게 또 뻑뻑해도 맛이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2스푼 정도 넣고요. 대파. 마지막 간은 멸치 액젓이나 국간장이나 소금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새우젓도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팽이버섯은 밑둥을 딱 자르고 위에다가 이렇게 끓을 때 넣으세요. 그 다음에 깻잎도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깻잎하고 팽이버섯이 살짝 익으면 덜어서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팽이버섯이랑 깻잎이 살짝 숨 죽으면 드시면 돼요. 정말 쉽죠? 맛은 기가 막혀요. 순살 감자탕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간단하고 정말 쉬우니까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은지 오징어 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묵은지의 양념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만약에 짜다 그러면 한 20분 정도 찬물에 짠기를 우려주시면 됩니다. 썰어 보겠습니다. 오징어가 기름기름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4cm나 5cm 정도 되게끔 이렇게 썰어주세요. 같이 맞추어서 썰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썰어주세요. 깨끗하게 손질된 오징어를 끓는 물에 살짝 데쳐 보겠습니다. 물이 끓고 있을 때 오징어를 넣으세요. 오징어를 삶을 때 너무 오래 삶으면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좀 뽀얘졌죠? 그럼 건지면 돼요. 찬물에 얼른 넣으세요. 찬물에 헹궈서 물기를 뺀 오징어를 썰어 보겠습니다. 다리는 다리대로 다 그냥 딱 떨어지게 이렇게 썰어 주시고요. 몸통은 2분의 1을 해서 큼직큼직하게 쓸 거예요. 이게 너무 또 가늘면 맛이 없더라고요. 좀 전에 제가 배추 썰어 놓은 기장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길이를 쓰시면 돼요. 썰어 놓은 묵은지를 물기를 꼭 짤 겁니다. 양념을 하겠습니다. 굵은 고춧가루
수북히 1스푼 하고요. 가는 고춧가루 수북이 2스푼을 넣을 거예요. 다진 파 수북히 2개 넣어줄게요. 다진 마늘 수북히 1숟가락, 물엿 수북히 2스푼 정도 넣으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묻혀줘 보세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좀 양념이 겉도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물러요. 자꾸만. 그러면 아주 곱고 이쁘게 오징어에 양념이 들어요. 우리가 왜 충무 김밥 먹을 때 나오는 오징어는 꼭 고추장을 넣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주물면 이렇게 착 양념이 들어붙는다고요. 이때 만약에 나는 좀 단 게 좋다면 설탕을 조금 추가하셔도 돼요. 어때요? 양념이 아주 골고루 잘 발라졌죠? 이렇게 해갖고 물기를 꼭 짠 묵은지를 넣어주세요. 아주 묵은지가 들어가서 담백해요, 먹으면. 진간장을 넣겠습니다. 진간장. 볶음통깨. 맛을 보겠습니다. 개우네요, 맛이. 개우네요, 맞아요. 그리고 묵은지 때문에 감칠맛도 있고. 맞아요. 이래갖고 날김에다가 흰밥 싸서 얘 탁 넣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묵은지 오징어 무침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오징어도 맛있지만 묵은지가 들어가서 훨씬 더 깊은 맛이 나요. 여러분들도 맛있게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은지 콩나물 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쯤은 묵은지가 이제 조금 남으셨을 거예요. 그냥 먹기에는 조금 맛이 더 덜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잡숴 보세요. 묵은지 콩나물 볶음을 할 때는 이렇게 통통한 콩나물로 구입하세요. 씻어서 물기를 쭉 빼주세요. 콩나물과 함께 볶을 묵은지예요.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꼭 짜서 손질하겠습니다. 혹시 짜면 물에 좀 담가 놓으셔야 돼요. 한 20분이나 30분 정도. 그래갖고 하나 잡숴봐 갖고 안 짜야 돼요. 이렇게 해서 반을 나누고요. 이렇게 총총총총 썰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기류로 그냥 이렇게 찢으면 더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콩나물 길이보다 조금 길거나 그럴 거예요. 엄마, 이 요리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옛날에는 집에서 콩나물 다 길렀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한 번에 많이 키워놓으면 그걸 다 어떻게 먹어야 되잖아요, 식구가. 근데 무쳐만 먹으니까 또 날마다 질리고, 묵은지가 있으니까 묵은지하고 같이 이렇게 볶아 먹고 들기름에다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요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이게 가을에 먹으면 별로 또 맛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물기를 꼭 짜주셔야 돼요. 손으로 물기를 꼭 짜서 준비해 주세요. 묵은지 콩나물 볶음을 할 때는요, 이렇게 얇은 팬을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기름을, 들기름도 괜찮고 뭐 식용유도 괜찮습니다. 불을 켜겠습니다. 기름이 살 끓기 시작하면 파를 넣으세요. 파를 넣고 거기에 멸치도 넣을 거예요. 멸치는 육수용 멸치를 손질해서 쓰셔도 되고요. 저같이 그냥 이렇게 볶아 먹는 중멸치 사용하셔도 돼요. 한번 볶아주세요. 그리고 콩나물을 올리세요.
진간장 2스푼, 마늘,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볶아주는 거예요. 먼저 콩나물이 살 숨이 죽기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얼추 이제 많이 익었잖아요. 보면은. 네. 그러면 그때 김치를 넣으세요. 그리고 고춧가루를 살짝 뿌려주세요. 뭐 빨갛게 하고 싶으면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근데 이건 빨간 거보다 약간 볼고스름해야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이제 다 됐고요. 마지막에 들기름만 한 스푼 위에서 싹 뿌려주세요. 볶음참깨 솔솔솔솔 뿌리면 돼요. 맛있는 냄새 나죠? 네. 옛날 어른들이 되게 지혜로우신 거예요. 음식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알뜰하게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을 해서 잡수셨단 말이에요. 자, 묵은지 콩나물 볶음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아주 구수하고 그 맛이 깔끔하게 나요. 여러분들도 마지막 묵은지 이렇게 알뜰하게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은지 말이를 할 건데요. 집에 묵은지들 많으시잖아요. 묵은지를 양념을 털어서 물에다 씻었어요. 양념을 깨끗하게. 그리고 만약에 짜다면 좀 담가 놓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물기를 꼭 짜갖고 키친타올에다 딱 넣고 물기를 좀 제거하세요. 이런 식으로. 보송보송하죠?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위에 부분을 가지런히 손질해 주세요. 계란에다가 참기름을 한 숟가락 넣고요. 간은 안 해요. 김치에 기본 간이 있기 때문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잘 저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조금만 두르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스크램블 하듯이 얘를 다 부어요. 이렇게 보면 익은 부분부터 휘저으세요. 또 불은 줄이세요. 약불이에요. 강불로 하면 후루룩 타요. 계란이 잘 응고됐죠? 그럼 불을 끄세요. 그리고 나머지 잔열로 익혀주시면 돼요. 김치말이 밥 속에 들어가는 재료니까 좀 식혀주시면 돼요. 요래 갖고. 그래야 또 쌌을 때 후루룩 안 떨어져요. 요렇게 어느 정도 서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뭉쳐 있어야지. 이렇게. 김치를 요렇게 잘생긴 애를 가 쪽으로 놓으세요. 크고 잘생긴 애. 굳이 이 가에는 안 잘라도 돼요. 밥을 식은 밥이어야 돼요. 뜨거운 밥 안 돼요. 잘 비세요. 만약에 밥을 조금 하고 싶다면 조금 더 줄여도 돼요. 골고루 이쁘게 피세요. 이때 밥을 꼭꼭 다지면서 잘 피는 게 김치말이를 해놓으면 탄탄해요, 모양이. 꼭꼭 누른 다음에 계란을 이렇게 얹으세요. 이제 김밥 싸듯이 싸면 돼요. 이렇게 해갖고 딱 해서 밥 위에다가 얘를 딱 얹어요. 꼭꼭 눌러요. 다 완성되었어요. 이렇게 이파리를 잘 펼치는 게 중요해요. 얘가 밥을 마지막에 감싸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골고루 잘 피세요. 꾹꾹 눌러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계란. 그런데 이제 김밥보다 소를 더 꾹꾹 눌러야 돼. 이렇게 잡아갖고 발을 이렇게 여기를 잡고 끝을 잡고 싹 손으로 넣고
밥 위에다가 얘를 앉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깔끔하게 얘가 딱 붙어요. 오, 기가 막히네. 자, 너무 예쁘다. 자, 놓고 묵은지 마리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은지 무침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렇게 묵은지를 양념을 싹 씻어서 물기를 꼭 짜주세요. 그런 다음에 딱 잘라내고요.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묵은지가 만약에 짜다면 물에 좀 담가 놔셔도 괜찮아요. 담갔다가 꼭 짜서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진 파, 마늘, 뭐 통깨, 그 다음에 들기름이나 참기름이나 식용유나 다 괜찮아요. 좀 넉넉히 넣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물조물 묻혀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묻혀서 먹어도 맛있지만 얘를 좀 특별한 방법으로 할 거예요. 우리가 김치를 볶으면 너무 팍 익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묻히면 약간 아삭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펴갖고 냄비나 웍에 물을 끓여서 얘를 중탕으로 한번 쪄줄 거예요. 물이 팍팍 끓고 있을 때 여기다 딱 넣어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갖고 살짝 쪄주는 거예요. 중탕으로. 엄마 근데 중탕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김치를 그냥 무치면 너무 약간 뻣뻣하다랄까? 네. 그냥 우리 배추김치 같이. 네네. 그런데 또 볶으면 어떡하지? 너무 숨이 푹 죽잖아. 네. 근데 이렇게 중탕을 하면 그 중간으로 보들보들하고 좀 아삭함도 있고 이렇게 한번 찌면 신맛도 날라가. 아. 옛날 묵은지가 많을 때는 네네. 이렇게 쪄갖고 네. 밑반찬으로 먹은 거지. 한번 끓이게 되면 신맛이 날라가거든. 불을 끄고 뚜껑을 열어볼게요. 요 중탕할 때 요 속에 물이 안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한번 살짝 쪄줬어요. 이렇게 하면 요 밑에 거가 익어서 윤이 졸졸졸졸 나죠. 그럼 그렇게 담아볼게요. 이게 정말 예전에는 김치를 담아서 막 문내 난다 그러죠? 네. 그런 김치로 이렇게 해요. 이거 음. 밥에다가 음. 김 싸가지고 요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렇지. 이게 볶은 거는 좀 약간 느끼할 수도 있고 네. 그냥 무치면 약간 맛이 또 겉돌잖아. 네네. 묵은지 많으시면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밑반찬으로 한 일주일 정도는 냉장고에 둬도 괜찮아요. 마님들도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치 빈대떡을 만들 건데요. 일단 참치 캔을 하나 준비하셔갖고요. 이렇게 해서 이 안에 있는 기름을 빼주세요. 꼭 짜서. 요거를 빼주는 이유는 이 국물채로 하면 반죽이 너무 질어요. 그래서 꼭 빼주라는 거예요. 요거. 자, 됐어요. 또 잘 으깨주세요. 살살살살 으깨면 잘 으깨지죠? 우리 겨울 하면 또 김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김치로 전을 부쳐서 먹게 되면 아주 담백하고 또 뒷맛도 고소하고 영양면에서도 만점이에요. 아무런 간도 하지 말고 요대로 으깨주세요. 두부를 한 모 이렇게 넣고요. 물기를 꼭 짜주세요. 이거는 물기가 없는 한번 짜는 두부라서 많이 안 나오는데 물기를 꼭 좀 짜주셔야 돼요.
이렇게 넣고 얘도 참치하고 골고루 잘 섞어주세요. 요때 참치하고 김치하고 잘 으깨놔야 전을 해놨을 때 한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없어요. 김치는 씻지 않고 그대로 할 건데요. 양념은 속을 좀 털어냈어요. 그래갖고 총총총총 썰어주세요. 김치가 들어가서 참치하고 전을 해놓으면 굉장히 개운해요, 맛이. 대파가 있다면 좀 넣어주세요. 대파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겨울은요. 그래서 총총총총 썰어서 넣어놓으면 전을 부쳐놨을 때 대파향도 살짝 나고 맛도 훨씬 더 달아요. 그래서 총총총총 썰어서 재료를 잘 섞어주세요. 잘 섞었으면 이제 반죽을 할 거예요. 밀가루를 솔솔솔 뿌리고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최대한 조금 써갖고 전을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두부도 넣는 거고. 자, 넣어볼게요. 엉킬 만큼이고 반죽은 약간 찔적한 만큼이에요. 주르륵이 아니고. 주르륵 하면 나중에 붙여놓으면 다 깨질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요 느낌 알죠? 축축축 요 느낌.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 만약에 김치가 짜다면 절대 소금을 넣으면 안 되겠죠? 됐어. 이게 찔쩍찔쩍 이 느낌. 이렇게 프라이팬에 기름을 싹 붓고요. 오늘 저는 기름을 좀 낭낭하게 부어도 상관없어요. 팬을 살짝 이어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넣으세요. 꼭꼭꼭꼭 누르세요. 이때 손이 더디다 하면요, 불을 살짝 줄여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한 반죽은 뭐 다 그냥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어느 거 하나 꼭 익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뒷만 노릇노릇하고 바삭바삭하게 구우면 끝이에요. 불 세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름 좀 낭낭하게 부어주세요. 밑에 기름이 적으면 밑에가 타요. 그래서 기름을 좀 낭낭하게 갖고 해볼게요. 이거는 꼭꼭 눌릴 필요 없어요. 안에가 포근포근한 맛이 제 맛이거든요. 두부에, 그렇죠. 두부의 그 부드러움과 참치의 고소함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고구만 하면 느끼하니까 거기다가 제가 김치를 총총 썰어놨으니까 그 개운하고 아삭함이 또 들어가 있죠. 그 세 개가 다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전이 익으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봉골하게 올라와요. 이건 다 된 거예요. 불 끄고 꺼내볼게요. 밀가루만 넣으면 되죠? 그렇죠. 밀가루만 익으면 되는데 밀가루 좀 소량 넣었잖아요. 그래서 금방 다 익을 거예요. 맛이 눈에 보여요. 아 정말? 팬은 지금 예열되어 있어서 불을 껐어요.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한 숟가락 떠서 동글동글하고 이쁘게 살살살 만져서 만들어주세요. 뭐 요거보다 더 작게 해도 돼요. 요렇게 하면은 3개가 딱 할 수 있어. 저는 요 크기를 선호해요. 불 켤게요. 불 켜고 이제
자, 기름을 좀 더 낭낭하게 넣고. 처음부터 기름을 너무 많이 안 넣는 거는요, 이 전 반죽을 넣으면 팍 물이 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엔 조금 약간만 넣었다가 다 안친 다음에 기름을 충분히 넣어주는 게 좋아요. 전을 부칠 때는 너무 약한 불로 부치게 되면 전이 쳐져요. 요 안에 김치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두부 너무 약한 불로 부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강불에 놓고 이렇게 부치고 있어요. 다 됐는데요.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먹어볼게요. 네. 빈대떡이야. 빈대떡이야. 빈대떡?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들부들하고 촉촉하고, 참치를 넣어서 전을 하면 안에가 약간 뻑뻑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두부 덕에. 참치 빈대떡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참치의 고소함과 두부의 부드러움과 김치의 아삭함이 만나서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대파를 좀 썰어 넣어서 그 대파의 달큰한 향도 올라와서 더욱 맛을 돋구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 꼭 한번 해보세요.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묵은지 꽁치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캔을 딴 다음에 이 국물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꽁치만 딱 건져주세요. 묵은지를 양념을 털어내고 싹 씻은 다음에 찬물에 담가 놨어요. 그리고 간을 좀 빼고 꼭 짜주세요. 씻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돼요. 자, 그냥 3등분 할게요. 길게 하시고 싶으면 길게 하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밑에 잘 이렇게 깔아요. 사실은 꽁치보다 나중에 이게 더 맛있어요. 이렇게 잘 까세요. 자, 꽁치를 이렇게 깔아주세요. 잘 펴서. 자, 대파도 어서더서 썰어서 좀 넣고요. 그 다음에 고추 있으면 고추도 좀 넣으세요. 양파가 있으면 양파를 약간 넣어도 돼요. 마늘을 다져서 한 스푼 정도 위에 쓱 올리고요. 생강청 약간. 생강청이 조림에 들어가면 되게 풍미롭거든요. 식용유를 넣을 건데, 요거 왜 넣냐 하면 요게 들어가야 김치가 부들부들해요. 2스푼 정도. 그 다음에 진간장. 우리 간을 안 했잖아요, 그죠? 진간장. 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추장이나 간장은 식성에 맞게끔 가감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다 슬쩍 이렇게 올려주세요. 고춧가루도 살살살살 뿌려주세요. 요거 가감하면 돼요. 근데 조금은 들어가야 돼요. 설탕도 조금만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생수를 위에서 이렇게 부어요. 김치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잡지 말고 약간 물이 자작자작 있을 만큼. 요게 김치가 쫀득쫀득하게 수분이 날아갈 정도로 졸여야 맛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양념을 잘 펼쳐주세요. 다독다독 해갖고. 그릇이 2개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뚜껑을 덮고 강불로 한번 끓여줄게요. 뭐 익어야 될 게 별로 없어요. 꽁치도 한번 익혀서 나왔고 김치는 우리가 생으로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양념만 싹 배이게 하면 되거든요. 김이 막 올라오고 맛있는 냄새가 오죠?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세요. 우리가 부은 것보다 물이 많이 생겼잖아요. 김치에서 물이 나온 거죠. 이렇게 국물을 자작자작하게 위로 올려주시고요. 여기 이제 양념이 쫙 졸을 때까지 졸여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뚜껑을 열고, 아직까지는 강불이에요. 요때 간을 보고 만약에 좀 싱겁다 하면 간장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요. 단 게 좋다 하면 설탕을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양념이 잘 배이도록 이렇게. 이거는 양념이 살짝 타는 듯 졸이는 게 맛있더라고요. 오늘 이 꽁치 통조림은 꽁치를 먹기 위함이 아니고 묵은지를 없애기 위함이에요.
국물이 자꾸만 졸고 있죠? 이럴 때는 불을 약간 줄여주세요. 중약불로 천천히. 자칫하면 태울 수 있으니까 또 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웍에 가해가 보면 양념이 자작자작하게 다 졸아지고 있죠? 다 된 거예요, 이제. 끝. 밑에 있는 김치를 하나 꺼내서 보세요. 익었죠? 이러면 다 된 거예요. 김치가 부들부들하게 됐잖아요. 이게 식용유가 들어가서 그래요. 되게 먹음직스럽죠? 이렇게 하면 꽁치 찾는다고 안 휘적거려도 되고, 김치 찾는다고 안 휘적거려도 되고, 이렇게. 묵은지 꽁치조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따뜻한 밥에 척척 올려서 먹으면 꽁치도 맛있지만 이 묵은지는 더 맛있어요.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묵은지 순대볶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순대예요. 이걸 이용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때요? 기름기가 좀 있죠. 그래서 쪄도 되지만 살짝 한번 데쳐낼 거예요. 이렇게 기름이 많아. 그래서 살짝. 이걸 삶는 이유는 쪄놓으면 좀 뻣뻣해요. 그런데 이렇게 삶으면 볶았을 때도 촉촉하거든요. 건져요. 잠시면 돼요. 살짝 건져서 이렇게 체망에 올려주세요. 근데 이걸 너무 데우면 볶을 때 다 터지거든요. 잠시 식힐게요. 이렇게 대충 잡고 속을 털어주세요. 가위로. 너무 커도 안 되지만 너무 작아도 안 돼요. 그래서 한 2cm 길이 정도 썰어주세요. 식용유 이렇게 넣고요. 김치를 일단 달달달달 볶아주세요. 이럴 때 김치가 폭 익어야 되는데 지금 국물이 없으면 탈 수도 있으니까 물을 조금만 부어주세요. 일단 김치를 먼저 잘 익히세요. 만약에 빨간 게 좋으면 고춧가루를 조금 넣으세요. 제가 이 김치 양념을 안 넣는 이유는요, 잘못하면 김치 볶음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양념을 털고 색감이 안 나면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서 이렇게 색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같이 볶아요. 날가루 냄새가 안 나게. 김치가 아주 맛있게 볶아지고 있잖아요. 당근을 넣으세요. 아니, 당근이 아니라 연근을 넣으세요. 연근, 그 다음에 딱딱한 떡쪽, 양념이 들어가는 대파, 마늘 약간 잘 볶아주세요. 골고루 양념이 잘 되게끔. 이때 물이 모자라면 물을 조금 더 보충해 주셔도 돼요. 불을 조그맣게 해놓고요. 완전히 연근이 있게끔 해주세요. 뚜껑은 덮지 말고 이대로 그냥 동글동글하게 써세요. 그냥. 어서더서 썰어도 되고 동글동글 썰어도 되고 취향껏 써시면 돼요.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양파도 좀 넣고요. 간으로는 어간장을 한 스푼만 넣으세요. 골고루 잘 익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이게. 그냥 김치 넣고 볶으면 돼요. 근데 순서를 좀 잘 지켜서 하시면 정말 좋겠죠. 불색은 너무 강불보다 중불로 하세요. 왜냐면 고춧가루가 들어갔기 때문에 잘못하면 타거든요. 그래서 중불로. 여기서 이제 순대만 따뜻하게 익고 양념만 배이면 먹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순대를 따뜻하게 해갖고 썰면 다 터져요. 그래서 제가 겉에 기름만 살짝 빼갖고 이렇게 썰어야 순대가 살아있죠. 이게 중요해요. 이제 다 볶아지고요. 여기다가 맛있는 참기름 한 스푼 싹 돌리고요. 깻잎 있으면 좀 넣으세요. 손 쭉쭉 찢어서. 불을 끄고 깻잎은 자기 김에 익게끔. 순대 김치볶음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쉽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